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돌밭으로 들어가는 농부. 하지만 그 돌밭은 귀신이 지키고 있는 곳이었는데 귀신이야? 어질 내 땅에 들어오려 하느냐? 귀신이 화를 내자 어디 산 사람이 임자지. 죽은 놈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에? 맞을라.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숱한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더랍니다. 그곳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사는 김첨지라는 만석군이 있었는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을 뚫을 듯 쌓여 있고 문전옥답이 지평선 너머까지 뻗어 있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곤 하였지요. 허나 세상 만사의 공평함이란 없는 법인지 김첨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하에 둔 세 아들의 성품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탓입니다. 첫째, 금석과 둘째, 은석은 제 이름에 들어간 금과 은처럼 화려한 것만 내치며 허영심이 가득했으되 막내 돌석만은 길가에 채이는 돌멩이처럼 우직하고 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들이 비단 옷을 입고 읍내로 기생 노름을 하러 다닐 때에도 막내는 묵묵히 소여물을 쓰고 밭을 갈았으니 마을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김첨지의 앞날을 걱정하곤 했더랍니다. 세월이 흘러 천하의 만석군 김첨지에게도 저승사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병석에 누운 김첨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세 아들을 불러 모았지요. 방 안에는 탕약 냄새가 진동하고 촛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렸건만 금석과 은석의 눈길은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닌 벽장 깊숙이 숨겨진 문서함에만 꽂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첨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꺼내어 형제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금석아, 너는 장손으로서 가문의 체면을 세워야 할 테니 윗마을에 기름진 논 2,000평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은석이 너는 셈이 밝으니 아랫마을 과수원과 곳간에 있는 엽전 500냥을 물려주마. 평생을 땀 흘려 일군 재산이 순식간에 두 형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석과 은석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억지로 감추며 거짓 통곡을 해댔으나 그 소리에는 슬픔이라곤 티끌만큼도 묻어있지 않았지요. 이제 남은 것은 막내 돌석뿐이라. 김첨지는 매단 눈으로 막내를 응시하다가 한참 만에야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돌석아, 내 막내야. 너에게는 줄 것이 마땅치 않구나. 내 이름이 돌석이니 돌처럼 단단하게 살라는 뜻에서 저 고개 넘어 귀곡 자갈밭을 주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에 있던 형들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헛기침을 해대기 바빴습니다. 귀곡 자갈밭이라니요. 그곳은 낮에도 여우가 울고 밤에는 정체 모를 도깨비불이 춤을 춘다 하여 1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끊긴 흉가가 아니겠습니까? 농사는커녕 풀 한 포기, 제대로 자라지 않는 돌무덤이나 다름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억울한 내색 한 번 비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지가 주신 땅이니 제 목숨처럼 아끼고 살겠구먼요. 그날 밤 김첨지는 눈을 감았고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집안은 콩가루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제도 채 지나지 않았건만 형들은 기다렸다는 듯 짐을 꾸렸지요. 그들은 이 좁은 시골 구석에서는 큰 뜻을 펼칠 수 없다며 한양으로 올라가 정승판서가 되겠노라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비단옷을 차려입은 금석과 은석은 흙먼지를 날리며 마을 어귀를 나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린 큰 물에서 놀 테니 너는 그 돌구덩이에서 도깨비랑 숨바꼭질이나 하며 잘 살아보거라. 형들이 남긴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쭈글쭈글한 땅 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돌석은 서러움을 삼키며 보찜을 메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으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너 도착한 그곳은 해질녘의 붉은 노을 아래 기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흙보다 돌이 많아 발 디딜 틈조차 없는 황무지였으며 앙상하게 말라 죽은 고목 한 그루만이 귀신 손가락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위태롭게 서 있는 오두막은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듯 음산하기 짝이 없었더랍니다. 돌석이 한숨을 푹 내쉬며 낡은 쟁기를 땅에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웅웅거리는 진동과 함께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땅속 깊은 곳에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내놔라, 내놔라. 돌석이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짙게 깔린 어둠뿐이었습니다. 산짐승의 소리라기엔 너무나 처절하고 바람 소리라기엔 너무나 선명했기에 돌석의 등골은 오싹해졌습니다. 누구슈? 거기 누구 있는겨? 대답 대신 검은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림에 미쳐버린 짐승의 절규와도 같았고 천년 묵은 한이 서린 원귀의 울음과도 같았습니다. 내 밥 내놔라. 이 도둑놈들아. 내 밥 내놓으란 말이다. 비명과 함께 나타난 그것은 분명 산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으니 빈털터리가 된 막내 돌석과 저주받은 자갈밭, 귀신의 기막힌 악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돌석을 덮치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음산한 바람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으나 보통 사람 같으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을 터이지요. 허나 우리 돌석이는 이름값이라도 하려는 듯 뒷걸음질 치는 대신 발치에 굴러다니던 몽둥이를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의 그림자가 산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는 공포가 엄습했으나 돌석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지요. 에라 이놈아, 산 사람도 무서운데 죽은 귀신이 대수냐. 돌석의 호통과 함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더니 그림자의 정통으로 맞아 퍽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헛개비인 줄만 알았던 그림자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으니 뼈와 가죽만 남은 몸뚱이라 그런지 낙엽처럼 힘없이 나뒹굴었지요. 돌석은 이때다 싶어 몸을 날려 그놈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에 드러난 몰골은 눈이 땜하고 갈비뼈가 앙상한 몽달 귀신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흉폭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돌석의 기세에 눌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남의 농사 망치는 게 내 놈 한풀이냐. 썩 정체를 밝혀라. 그러자 귀신은 쭈글쭈글한 목소리로 울먹이며 답했더랍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한 번만 봐주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뒤집혀 그랬소. 알고 보니 이 귀신은 지난 보릿고개 흉년의 소장료를 못 내 굶어 죽어 제사밥 한 번 못 얻어먹은 객귀 김씨였습니다. 저승에 갈 힘조차 없어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딱한 사정을 듣자 돌석의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 또한 빈털터리 신세니 동병상련을 느낀 탓입니다. 그때 돌석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거친 자갈밭을 개간하려면 장정 10명도 모자란데 귀신의 신통력을 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돌석은 짐짓 헛기침을 하며 귀신을 쏘아보았습니다.
김씨 아재, 따뜻한 쌀밥이 그렇게 드시고 싶소. 귀신이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렇다마다요. 죽어서도 그 맛을 못 잊어 이승을 떠도는 거 아니오. 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탁 쳤지요. 좋소. 내 아재 소원 들어드리리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소. 귀신의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돌석은 단호하게 제안을 던졌습니다. 아재가 내 집 소가 되어 주시오. 이 자갈밭을 싹 다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면 가을에 고기 산 적은 물론이요. 윤기 흐르는 이 밥을 고봉으로 올려드리리다. 귀신은 이 밥이라는 말에 침을 꿀꺽 삼키며 의심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진짜요? 약속 지키는 거요? 나한테 거짓말하면 천벌 받는 거 알지요? 이에 질세라 돌석 또한 호탕하게 대꾸했더랍니다. 사내 대장부가 두말하겠소. 내 이름이 돌석이요. 돌처럼 무거운 약속이니 믿어도 좋소. 대신 꾀병 부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아시오. 그렇게 하여 달밤의 자갈밭 위에서 쫓겨난 막내 아들과 굶어 죽은 귀신의 기묘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돌석은 쟁기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가운데 돌석이 밭두렁에 앉아 소리쳤습니다. 김씨 아재, 저기 구석 바위 안 보이오. 힘 좀 더 쓰시오. 그래가지고 고기 반찬 구경이나 하겠소. 돌석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허공에서 쟁기가 저절로 움직이며 땅을 쩍쩍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깨지는 굉음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자갈밭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으니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입을 다물지 못했더랍니다. 자갈밭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돌석의 호령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 눈앞에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도 없고 말도 없건만 낡은 쟁기 하나가 마치 성난 황소라도 매달린 듯 흙먼지를 일으키며 밭을 질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속 깊이 박혀있던 집채만 한 바위들이 굉음과 함께 튀어오르고 억세기로 소문난 가시덤불이 뿌리째 뽑혀 나뒹구니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지요.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은 처음에는 돌석이 실성하여 헛짓거리를 한다며 혀를 찼으나 이내 사색이 되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귀신이 곡할 노릇일세. 돌석이 저놈이 도깨비에게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야. 허나 돌석은 남들이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밭두렁에 털썩 주저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시원한 막걸리 한 주전자가 놓여 있었는데 돌석은 이따금씩 술잔을 채워 허공에 뿌리며 너스레를 떨었더랍니다. 어이구, 우리 김씨 아재 힘도 장사구먼. 목이 칼칼할 텐데 막걸리 한 잔 들이켜고 하시오. 돌석이 술을 땅에 붓기가 무섭게 흙바닥이 순식간에 젖어들더니 마치 누군가 혓바닥으로 핥은 것처럼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해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김씨가 목을 축인 것이 분명하였지요. 술 기운이 돌았는지 쟁기질은 더욱 거세어졌고 척박하기로 소문난 귀곡 자갈밭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검고 기름진 흙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꾼의 활약은 밤이 깊도록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달빛 아래서 쟁기는 춤을 추듯 움직였고 돌석은 그런 귀신을 향해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거기만 갈아엎으면 끝이요. 아재 덕분에 올해 농사는 대풍이겠소. 처음에는 그저 밥 한 끼 얻어먹고자 시작한 일이었으나 귀신 김씨 또한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는 듯한 감각에
신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100년 묵은 바위를 깨부술 때마다 땅속에서 으르렁거리는 듯한 쾌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며칠 밤낮을 씨름한 끝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죽은 땅은 어느새 씨앗만 뿌리면 금방이라도 싹을 틔울 옥토로 변해 있었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으나 돌석의 밭에서 웬만한 문전 옥답보다 더 윤기 흐르는 흙냄새가 풍겨오자 시기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발동한 탓입니다. 개중에는 돌석에게 다가와 슬그머니 비결을 묻는 이도 있었지요. 이복의 돌석이 자네 무슨 용한 비방이라도 쓴 건가? 어찌 저런 돌무더기가 하룻밤 새 금싸라기 땅이 되었단 말인가? 그럴 때마다 돌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능청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비방은 무슨 비방이겠어요. 그저 조상님이 도우시고 밥심 좋은 일꾼 하나를 잘 만난 덕분이지요. 돌석의 말 맞다나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운 덕인지 그의 돌석이네. 농사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갔습니다.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싹이 트고 가뭄이 들어도 돌석내 땅만은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었으니 이는 밤마다 귀신 김씨가 땅속 수맥을 끌어올려준 덕택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돌석의 밭에는 누런 황금 물결이 일렁였고 쌀알은 어찌나 굵고 실한지 방아를 떼으면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가 날 지경이었지요. 돌석은 약속대로 수확한 뺍쌀로 밥을 지어 고봉으로 담고 장터에서 제일 가는 고기를 사다가 밭 한가운데다 상을 차렸습니다. 김씨 아재, 약속대로 이 밥에 고기 반찬 대령했소. 배 터지게 드시오. 돌석의 진심 어린 제사에 귀신 또한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음인지 그날 밤 숱한 때 아닌 단비가 보슬보슬 내렸더랍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천석군 만석군이 된 것은 아니었으나 찢어지게 가난하던 돌석의 살림에도 서서히 볕이 들기 시작했지요.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처지에서 벗어나 이 밥에 고기국을 먹을 정도의 여유는 생겼으니 흉가라 손가락질 받던 자갈밭이 그야말로 복덩이 땅으로 변모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오나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막아 끼는 법이지요. 돌석인의 살림이 피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밖 한양까지 퍼져나갔는데 사람 입을 거치다 보니 돌석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부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헛소문은 기어코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으니 바로 돌석을 버리고 떠났던 비정한 형들 금석과 은석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은커녕 가진 돈을 몽땅 날리고 거지꼴이 되어 전전긍긍하던 형들에게 막내의 성공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자 동시에 썩은 동화줄과도 같았습니다.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형들의 눈빛이 다시금 고향 숱한골을 향해 번뜩이기 시작했으니 평화롭던 돌석의 앞날에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돌석인의 살림에 볕이 들 무렵 천리밖 한양 땅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랍니다.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던 금석과 은석 형제는 그야말로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었지요. 장남 금석은 가져간 돈으로 벼슬 한 자리 사보려다 한양 깍쟁이들에게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고 차남 은석은 큰 돈을 굴려보겠답시고 투전판을 기웃거리다 가진 돈을 몽땅 털리고 말았으니 비단 옷은 온데간데 없고 거적대기만 겨우 걸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느 주막집 처마 밑에서 쪼그려 앉아 찬바람을 피하던 금석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참지 못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정승판서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은서가 어디 가서 시래기라도 좀 주워와 보거라. 형의 타박에 은석 또한 반눈을 들어 힘없이 대꾸했지요. 형님도 참 내가 주워올 힘이 있으면 벌써 주워왔지. 이러고 있겠소. 그나저나 들리는 소문이 참말로 기가 막힙니다. 고향 숫한골의 돌석이 그놈이 떼부자가 되었다지 뭡니까. 시장통을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막내 돌석이 자갈밭에서 금을 캐내어 기와집을 올리고 고기 반찬을 쌓아두고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돌석이네 농사가 제법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부풀려진 헛소문이었으나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형제에게는 진실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금석의 눈에 탐욕스러운 이체가 번뜩였습니다. 뭐라, 금이 나와.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우리를 속이신 게로구나. 그 알짜배기 땅을 막내 놈한테만 주시다니. 이는 장유유서를 무시한 처사다. 은석 또한 침을 꿀꺽 삼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본디 장손이 모든 걸 갖는 게 법도 아닙니까? 그 땅은 엄연히 형님 것이고 형님 것은 곧 우리 것이지요. 당장 내려가서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염치도 체면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올 때는 가마 타고 금이 환영하겠다. 큰 소리쳤건만 갈 때는 집신조차 없어 맨발로 흙길을 걷는 신세였으나 머릿속에는 오로지 막내의 재산을 가로챌 궁리만 가득하였더랍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숫한골에 도착했을 때 돌석의 집은 예전에 쓰러져 가던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은 새로 얹어 번듯하였고 마당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씨암탉이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때마침 저녁상을 물리고 마루에 나와 쉬고 있던 돌석은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거짓대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거참, 동냥을 하러 왔으면 밥대를 맞춰 올 것이지. 친친, 여보게들 잠깐 기다려보시오. 내 남은 밥이라도 좀 내어줄 테니. 돌석이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지 중 하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돌석아, 나다. 네 형이다. 돌석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금석과 은석이었습니다. 형님들, 아니 어찌 이런 몰골로. 돌석이 말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에 있자 금석은 짐짓 위험을 차리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마루 위로 올라앉았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더구나. 잠시 운이 나빠 시련을 겪었을 뿐이다. 그나저나 너는 팔자가 핀 모양이구나. 비록 거짓골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오만하기 짝이 없었지요. 옆에 있던 은석은 한술 더 떠 아예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뻔뻔스레 말했습니다. 아우야, 밥상 좀 다시 차려오너라. 오는 길에 고생을 좀 했더니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다. 이왕이면 고기도 좀 굽고 술도 한 병 내오고 말이다. 돌석은 기가 찼으나 천성이 착하고 혈육의 정이 깊은지라 차마 형들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급히 밥상을 새로 차려내왔지요. 허겁지겁 밥을 입에 쑤셔 넣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돌석은 안타까운 마음에 조심스레 물었더랍니다. 그래, 한양 가신 일은 어찌 되고 이리 빈손으로 오셨소. 아버지 산소 볼 면목은 있으신지. 그러자 밥그릇을 싹 비운 금석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면목 타령은 내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지. 내 이놈 돌석아, 내가 감히 형들을 속이고 알짜배기 땅을 독차지해? 아버님께서 노망이 드셔 실수하신 게 분명하니
그 자갈밭 문서를 당장 내놓거라. 본래 장손인 내 몫이니라. 돌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밥을 얻어먹자마자 내놓는다는 소리가 땅을 내놓으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억지 말씀을 하시는 게요. 아버지가 눈 감으실 때 두 분 다 계시지 않았소. 귀신 나온다고 침뱉고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땅을 달라니요. 돌석이 정색을 하며 따지자 은석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어허, 막내야. 형님이 달라면 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찌 말대꾸냐. 정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집에서 눌러 사는 수밖에. 형제간에 우애 좋게 한 집 살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 뻔뻔한 형제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드러누울 기세였습니다. 돌석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운데 이 모든 광경을 지붕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서늘한 눈동자가 있었으니 바로 귀신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돌석이 형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자니 뱃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만 같았지요. 저런 천하의 몹쓸 놈들을 보았나. 내 밥줄인 돌석이를 괴롭혀. 내 오늘 밤 저놈들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리라. 탐욕스러운 형제들의 등장으로 평화롭던 숱한 다시금 어두운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으니 과연 돌석은 이 난관을 어찌 헤쳐나갈까요? 형제들이 뻔뻔스레 안방을 차지하고 드러누운 그날 밤 돌석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금석과 은석은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 세상 모르고 코를 골아댔으나 돌석은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루에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돌석이, 잠이 안 오지. 돌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귀신 김씨가 처마 끝에 거꾸로 매달려 혀를 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씨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코골이 소리의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저 화상들을 그냥 두고 볼 셈이냐. 내 고열을 짜내려던 놈들이 돌아와 밥상머리까지 차지했으니 내가 다 속이 뒤집히는구나. 돌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더랍니다. 그래도 어쩌겠소. 미우나 고우나 핏줄인 것을 쫓아내면 갈 곳도 없는 양반들인데. 돌석의 착해 빠진 소리에 김씨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다. 저놈들은 내 땅 문서 뺏기 전엔 절대 안 나갈 위인들이야. 내 오늘 밤 저놈들 혼구멍을 좀 내줄 테니 넌 모르는 척하고 있거라. 돌석이 말릴 새도 없이 김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방문 틈으로 스르르 스며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평화롭게 코를 골던 방 안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한창 꿈나라를 헤매던 금석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고 끙끙거렸습니다. 눈을 떠보려 했으나 마치 천근만근 되는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개슴츠레 뜬 눈앞에는 희미한 연기 같은 것이 아른거렸는데 그것이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더니 금석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으흐, 내 이놈, 욕심쟁이 놈. 그것은 다름 아닌 김씨였는데 일부러 눈알을 뒤집어 까고 입을 찢어지게 벌린 채 금석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석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뻐끔거리기만 할 뿐이었지요. 으읍. 옆에서 자던 은석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모아둔 은전들이 갑자기 뜨거운 숯덩이로 변해 온몸을 지지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뜨거, 아 뜨거, 내 돈. 은석이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가위에 눌렸던 금석도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식은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더랍니다. 형님, 방금 보셨소. 웬 귀신이 내 배를 쑤시지 뭡니까? 은석이 울먹이자 금석 또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나도 봤다. 눈이 참한 놈이 날 잡아먹으려 들더구나. 이 집 터가 센 게 분명하다. 돌석이 놈이 귀신 나온다는 흉가에 살더니 잡귀가 들러붙은 게야. 소란스러운 소리에 돌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형들은 기다렸다는 듯 돌석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우야, 이 방에 귀신이 있다. 무서워서 도저히 못 자겠다. 돌석은 천장에 붙어 낄낄거리고 있는 김씨를 슬쩍 쳐다보고는 시치미를 뚝 떼며 물었습니다. 귀신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형님들이 귀가 허해져서 헛것을 보신 게지요. 맘 편히 다시 주무시오. 허나 형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덜덜 떨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의 신출 귀몰한 장난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쨍그랑거리며 춤을 추게 하는가 하면 뒷간에 간 형들의 엉덩이를 찬물 묻은 손으로 슥 훑고 지나가 기겁을 하게 만들었지요. 날이 밝았을 때 금석과 은석의 몰골은 그야말로 반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밑은 패타고 입술은 부르터 있었으나 그 와중에도 탐욕만은 사라지지 않았는지 금석이 패탄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귀신이 있든 없든 이 땅을 포기할 순 없어. 돌석이 놈을 내쫓으려면 저 귀신부터 처리해야 한다. 은석이 콧물을 훌쩍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옆 마을에 용하다는 박수무당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 자를 데려와 구판을 벌이면 귀신도 쫓고 돌석이도 겁줘서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형제들은 귀신에게 혼쭐이 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들일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으니 이는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돌석과 김씨의 기막힌 계획으로 형들을 골탕 먹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다가오는 박수무당의 그림자는 더 짙고 사악한 기운을 품고 있었더랍니다. 형제들이 쑥떡공론 끝에 불러온 박수무당은 생김새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뱀눈처럼 찢어진 눈매의 붉은 입술, 그리고 화려한 무복을 걸친 폼이 마치 구판의 왕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돌석의 마당에 들어섰지요. 그 뒤로는 금석과 은석이 굽실거리며 따르고 있었는데 무당의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집안의 공기마저 서늘해지는 듯 했습니다. 무당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부채를 채르륵 펼치더니 돌석의 자갈밭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어허,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 터에 아주 고약한 놈이 덜리를 틀고 앉아있어. 금석이 기다렸다는 듯 무릎을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웬 잡기 놈이 밤마다 우리 형제를 괴롭히고 멀쩡한 내 동생을 홀려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으니 부디 저 요물을 쫓아내 주십시오. 무당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 무당은 영험하기보다는 눈치가 빠르고 탐욕스러운 자로 이 땅에 서린 기운이 범상치 않음을 단박에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호, 이것 봐라. 보통 잡기가 아니로구나. 아주 강력한 영물이 숨어 있어. 저놈을 잘만 구슬려 내 신령으로 삼으면 큰 돈을 만질 수 있겠구나. 무당은 즉시 구판을 벌일 채비를 하였습니다.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돼지머리와 시루떡이 차려졌으며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형들이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어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쉬이, 조용히 하거라 막내야. 다 너를 위해 하는 굿이다. 잡기가 물러가면 내 정신도 맑아져서 형님들 말을 잘 듣게 될 게다. 은석이 빈정거리는 소리에 돌석은 주먹을 꽉 쥐었으나 구판은 이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작두 위에 올라타 춤을 추며 주문을 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기괴하고 날카로운지 듣는 이에 고막을 찢을 듯 했더랍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내 놈이 있을 곳이 아니다. 내 명을 받들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들 테다. 무당이 허공을 향해 부채를 휘두를 때마다 지붕 위에 숨어있던 귀신 김씨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쇠꽃챙이가 온몸을 찌르는 듯한 통증에 김씨는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지요. 무당의 영역이 생각보다 강했던 탓에 김씨는 꼼짝없이 제압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으아, 돌석아, 나 좀 살려다오. 저놈이 내 혼을 찢어발기려 한다. 김씨의 절박한 목소리가 돌석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록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으나 돌석에게만은 생생하게 전해졌던 것이지요. 돌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당으로 뛰쳐나온 돌석은 부엌으로 달려가 똥통을 찾았습니다. 이놈들, 남의 집에서 구판은 무슨 구판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돌석은 똥물이 찰랑거리는 바가지를 들고 구판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작두 위에서 폼을 잡던 무당이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으나 눈이 뒤집힌 돌석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놈, 감히 신성한 구판에. 무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석은 바가지에 담긴 누런 똥물을 무당의 면상을 향해 시원하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에라 이 사기꾼 놈아, 똥물이나 처먹어라. 으악, 이게 무슨 짓이냐. 화려하던 무복은 순식간에 오물범벅이 되었고 무당은 악취에 질식할 듯 헛구역질을 하며 작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징과 꽹과리를 치던 제비들도 기겁을 하며 도망쳤고 구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금석과 은석은 똥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다가 돌석의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이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천벌은 형님들이나 받으시오. 멀쩡한 사람 잡으려 드는 게 천벌 받을 짓이지. 내 식구 지키는 게 무슨 죄란 말이오. 돌석의 일갈의 형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석이 말한 식구가 자신들이 아닌 귀신 김씨를 뜻한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으나 동생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대꾸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무당은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서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보자. 감히 신령님을 모욕해 이 땅에 저주가 내릴 것이다. 앞으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테니 그리 알아라. 무당이 떠나고 난 뒤 지붕 위에서 겨우 숨을 돌린 김씨가 내려와 돌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돌석아. 내 덕에 살았다. 내 평생 똥물 뒤집어 쓴 놈 치고 저리 꼴 좋은 놈은 처음 보는구나. 둘은 서로를 마주 보며 껄껄 웃었으나 무당이 남긴 마지막 저주는 불길한 그림자처럼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았더랍니다. 과연 그 저주는 헛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재앙의 예고였을까요? 무당이 도끼를 품고 사라진 뒤 거짓말처럼 숱한 고래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더랍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였고 내리쬐는 땡볕에 개울물은 말라붙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돌석이네.
황금빛 꿈도 타들어가는 곡식과 함께 바스라질 위기에 처했으니 돌석은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돌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눌러앉은 금석과 은석 형제 또한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였더랍니다. 곡식이 다 말라 죽으면 기껏 차지하려던 땅이 쓸모없는 돌무더기로 돌아갈 판이니 형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거렸지요. 금석이 마른 세수를 하며 돌석에게 퉁명스레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대책이 없느냐? 내가 귀신이랑 짝짝꿍이 맞아 농사를 짓는다더니 비 오게 하는 재주는 없는 게야? 이에 질세라 은석 또한 거들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 말이 맞다.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물이라도 길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돌석은 이참에 형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정색을 하고 형들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지요. 형님들, 배가 고프면 밥값을 하셔야지 말만 해서야 되겠소. 물이 필요하면 직접 길어오고 밭이 마르면 호미질이라도 해서 흙을 뒤집어줘야 할 거 아니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으니 오늘부터 일 안 하면 밥도 없소. 평소 같으면 어디서 말대꾸냐며 길길이 날뛰었을 형들이었으나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마당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금석과 은석은 투덜거리면서도 낡은 호미와 물지개를 짊어지고 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금석이 궁시렁거리며 밭고랑을 파기 시작하자 은석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물지개를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 흙만 뒤집어 쓰고 물을 쏟기 일쑤였으나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 보니 형들의 얼굴에도 점차 핏기가 돌고 묘한 생기가 서리기 시작했지요. 하오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물을 길어 날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벼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지요. 밤이 되자 지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귀신 김씨의 마음 또한 타들어갔습니다. 김씨는 돌석이 잠든 틈을 타 밭으로 내려와 말라 비틀어진 벼이삭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무당놈의 심기를 건드려 애굼은 돌석이와 곡식들만 죽어나가는구나. 내 밥줄 끊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 착해 빠진 놈이 낙심할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구나. 김씨는 결단을 내린 듯 비장한 표정으로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본래 귀신이 자신의 영역을 함부로 쓰면 혼이 흩어져 소멸할 위험이 있기에 조심해야 하고 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지요. 김씨는 땅속 깊은 곳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돌석이 내 오늘 밥값 한번 제대로 할 테니 나중에 고기 반찬이나 넉넉히 챙겨주게나. 혼잣말을 남긴 김씨는 그대로 땅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 흙 속으로 스며든 김씨는 바위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깊은 곳에 흐르는 수맥을 찾기 시작했더랍니다. 땅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으나 김씨는 자신의 혼을 태워 빛을 내며 더 깊이 파고 들어갔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다 깬 돌석이 목이 말라 우물가로 나왔다가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땅 밑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밭 한가운데가 쩍 갈라지더니 그 틈으로 시원한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석이 기겁을 하며 달려가 보니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김씨가 제 몸을 던져 터트린 생명수였습니다. 메말랐던 논바닥이 순식간에 물로 채워지자 죽어가던 벼들이 다시금 푸른 빛을 띠며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지요.
잠에서 깬 금석과 은석도 뛰쳐나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야, 물이다. 물이 터졌다. 형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물벼락을 맞았으나 돌석만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물줄기 속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김씨의 형상이 평소보다 훨씬 흐릿하고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젖은 땅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소리쳤더랍니다. 김씨 아재, 이게 무슨 짓이오. 이러다 아재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오. 허나 돌석의 애타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원한 물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질 뿐. 김씨의 흐릿한 형상은 솟구치는 물보라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더랍니다. 김씨 아재가 제 몸을 녹여 터트린 물줄기 덕분에 타들어가던 숱한골 자갈밭은 기적처럼 되살아났더랍니다. 물을 머금은 벼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더니 어느덧 가을바람과 함께 황금빛 물결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동안 뺀질거리던 금석과 은석 형제도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호미질이었으나 제 손으로 땀 흘려 가꾼 곡식이 영글어가는 것을 보자 농사의 재미를 알게 된 탓입니다. 형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피를 뽑고 새를 쫓으며 돌석보다 더 부지런을 떨었지요. 금석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누렇게 익은 벼이삭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우리 쌀알 굵은 것 좀 보게나. 한양에서 먹던 임금님 수라상 쌀보다 더 좋구먼. 옆에서 낯질을 하던 은석 또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형님, 이게 다 돈이 얼마요? 올가을에 이거 내다 팔면 우리 삼형제 기와집 한 채씩은 올리겠소. 비록 재물 욕심은 여전했으나 예전처럼 동생의 것을 빼앗으려는 도둑놈 신보가 아니라 함께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으니 돌석이 보기에도 형들의 변화가 참으로 기특하고 고마울 따름이었더랍니다. 하오나 호사다마라. 풍년가는 언제나 도적 때를 부르는 법이지요. 수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숱한 골의 고요를 깨는 횃불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인근 산채에 운거하며 악명을 떨치던 산적대였는데 돌석내가 대풍을 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약탈을 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의 고함과 함께 수십 명의 도적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와, 쓸어버려라.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챙겨. 단잠을 자던 삼형제는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으나 이미 집은 포위된 뒤였지요. 돌석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내 쌀에는 손끝 하나 못 댄다. 허나 산적 두목은 비웃음을 날리며 돌석의 가슴팍을 거세게 걷어찼습니다. 이 촌놈이 겁도 없이 잔말 말고 곶간 열쇠나 내놓아라. 돌석이 나뒹굴자 산적 조무래기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석을 내리치려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큰형 금석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튀어나온 것입니다. 네 이놈들, 내 동생 건드리지 마라. 평소 겁쟁이라 놀림받던 금석이었으나 덩치값은 하려는지 몸을 날려 돌석을 덮치려던 산적을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산적이 나자빠지자 이번에는 얍삽하기로 소문난 둘째 은석이 낫을 들고 달려들었지요. 저리 꺼져라. 이건 우리 형제가 피땀 흘려 지은 농사다. 한 톨도 못 가져간다. 은석은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산적의 팔을 물어뜯고 핥히며 악착같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산적들은 형제들을 애워싸고 무자비하게 몽둥이 찜질을 해대기 시작했지요. 이 독한 놈들 봐라.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금석과 은석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쓰러진 돌석의 위를 온몸으로 덮어 막아섰습니다. 몽둥이가 등과 머리로 쏟아졌으나 형들은 피를 토하면서도 동생을 놓지 않았습니다. 금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석에게 속삭였더랍니다. 돌석아, 쿨러, 괜찮냐? 형이 막아줄 테니 너는 피해라. 은석 또한 터진 입술로 피를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안 된다. 이 쌀 뺏기면 우리 막내 장가도 못 보낸다. 절대 못 준다. 이놈들아. 돌석은 자신의 위로 쏟아지는 형들의 붉은 피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속물인 줄 알았던 형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고기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비키시오. 이러다 다 죽소. 제발 비키시오. 돌석의 절규에도 형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산적들의 매질은 더욱 거세어졌고 삼형제는 흙바닥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껴안고 바들바들 떨 뿐이었지요. 그 처참한 광경을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가 있었으니 가뭄때 영역을 소진하여 희미해진 귀신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형들의 희생을 보며 잊고 있었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썩을 놈들이 제법이구나. 형제는 형제로다. 김씨의 흐릿하던 눈동자에 다시금 서슬퍼런 도깨비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수호신의 결이었더랍니다. 산적 두목이 휘두른 몽둥이가 금석의 등짝을 내리찍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삼형제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으되 그 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숱한 골을 뒤흔들었지요. 이 천하에 썩어 빠진 놈들아, 감히 누구 밥상에 흙탕물을 튀기느냐.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산적 두목은 몽둥이를 든 채 얼어붙고 말았는데 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땅을 울리는 지진의 포효와도 같았더랍니다. 놀란 산적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이 지붕 위에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하나가 해성처럼 떨어져 내렸지요. 그것은 가뭄을 막느라 힘을 소진했던 귀신 김씨였으나 형제들의 피 끓는 우애에 감복하여 마지막 남은 혼배까지 불태워 다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착지한 도깨비불은 순식간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으로 변하더니 산적들을 덮쳤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널려있던 매니며 낫, 지게 작대기들이 마치 살아있는 병사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산적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몽둥이 찜질을 당한 것은 다름 아닌 산적 두목이었습니다. 허공을 날던 똥장군, 지게가 두목의 머리통을 정통으로 가격하자 두목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나뒹굴었지요. 으억! 이게 뭐야? 몽둥이가 저절로 움직인다. 졸개 하나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이번에는 멍석이 스스로 몸을 말아 그 놈을 둘둘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멍석에 갇힌 산적이 살려달라 발버둥을 쳤지만 옆에 있던 절구공이가 쿵덕쿵덕 춤을 추며 멍석 위를 찜질해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니 귀신 살려. 내 뼈 다 부러진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적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얻어터지며 혼비백산하였는데 그 꼴이 마치 성난 말벌집에 손을 넣은 오소리떼와 다를 바 없었지요. 어떤 놈은 제 발에 걸려 넘어져 코가 깨지고 어떤 놈은 허공에 대고 칼질을 해대다 제 동료의 엉덩이를 찌르는 촌극이 벌어졌더랍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삼형제는 이 믿지 못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금석이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돌석에게 물었습니다. 돌석아, 저게 대체 무슨 조화냐? 조상님이 도우시는 거냐? 이에 돌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조상님이 아니라 우리 식구입니다. 김씨 아재가 우리를 지키려고 저리 화를 내시는 겁니다. 돌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공에서 김씨의 걸걸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내 놈들이 내 제사상을 엎으러 온 놈들이냐. 오늘 내 놈들 뼈마디를 추려서 밭걸음으로 써주마. 귀신의 서슬퍼런 협박의 산적들은 오금이 저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두목은 깨진 머리를 감싸 쥐고 네 발로 기기 시작했지요. 튄다. 튀어. 여긴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도망쳐. 두목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산적대는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이 어찌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산에서 내려올 때는 호랑이 같던 기세가 도망갈 때는 똥개만도 못한 꼴이었더랍니다. 김씨는 도망가는 산적들의 꽁무니에 대고 마지막으로 도깨비불을 쏘아 보냈는데 불덩이가 엉덩이에 옮겨붙은 산적들이 뜨거워 하고 펄쩍펄쩍 뛰며 산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배꼽 잡는 구경거리였지요. 소란이 잦아들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삼형제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에 피범벅이었으나 금석과 은석 그리고 돌석의 눈에는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형제애가 흐르고 있었지요. 은석이 찢어진 입술을 실룩이며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형님, 아까 맷집 좋으시던데요. 산적놈이 박치기에 나가 떨어지는 건 처음 봤수다. 그러자 금석 또한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너스레를 떨었더랍니다. 내 놈은 어떻고 이빨로 사람 팔뚝을 물어뜯는 놈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집에 똥개 한 마리 키우는 줄 알았다. 형들의 농담에 돌석이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자 허공을 떠돌던 푸른 불빛이 서서히 형제들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씨였습니다. 비록 형체는 전보다 더 흐릿해져 금방이라도 흩어질 듯 위태로웠으나 그 표정만은 더할 나위 없이 온화해 보였지요. 돌석은 무릎을 꿇고 김씨를 향해 절을 올리며 흐느꼈습니다. 아재,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못난 놈들 살리자고 그 귀한 힘을 또 쓰셨소. 김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 대신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형제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으니 그 손길은 마치 잃어버린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독이는 것처럼 따스하기 그지없었더랍니다. 산적들이 엉덩이에 불이 붙어 주랭랑을 친 뒤 숱한 골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고 형제들의 상처에도 딱지가 안 듯 자갈밭에는 고요한 바람만이 불어왔지요. 몸은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삼형제의 마음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석과 은석은 더 이상 꾀병을 부리지 않았고 돌석 또한 형들을 짐처럼 여기지 않았더랍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약초를 태서 발라주며 묵묵히 낫을 들고 들판으로 나갔으니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벼 이삭을 베는 그들의 손길에는 탐욕 대신 땀방울이 서려 있었지요. 수확은 그야말로 대풍년이었습니다. 곳간마다 쌀가마니가 그득히 쌓이고 마당에는 탈곡한 돛짚이 산을 이루었으나 돌석은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윤기 흐르는 햇살을 골라 정성스레 밥을 지었고 장터에서 제일 비싼 소고기를 끊어다 먹음직스러운 산적을 부쳤습니다. 약속했던 그날 귀신 김씨를 위한 진수성찬을 차리기 위함이었지요.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밭 한가운데에 거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제주를 따르며 허공을 향해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씨 아재, 나오시오. 약속대로 이 밥에 고기 반찬 대령했소.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며 희미한 연기 속에서 김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의 흉측한 몽달 귀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생전에 인자한 농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김씨는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음식을 보며 아이처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씨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말로 약속을 지켰구나. 내 평생 이런 호사는 처음 받아본다. 김씨는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했던 그 흰 쌀밥을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리는 김씨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돌석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옆에 서 있던 금석과 은석이 주섬주섬 앞으로 나서더니 털썩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석이 술잔을 채우며 김씨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해코지를 하려 했으니 부디 이 못난 놈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은석 또한 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희 형제는 산적 놈들 칼에 비명행사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들의 진심 어린 사죄에 김씨는 밥을 먹다 말고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 녀석들, 밥맛 떨어지게 웬 청승이냐. 되었다. 너희가 피 흘리며 동생을 감싸는 걸 보고 내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느니라. 형제가 우애 좋게 살면 그걸로 된 것이다. 배불리 먹고 난 김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달빛에 녹아들듯 투명하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이승에서의 한을 모두 풀었으니 이제 가야 할 곳으로 떠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김씨는 돌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돌석아, 고맙다. 너는 참으로 단단하고 속이 깊은 돌멩이 같은 놈이다. 부디 형들과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잘 살거라. 돌석은 김씨의 옷자락을 잡고 싶었으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아재, 가지 마시오. 우리랑 같이 사십시다. 돌석의 애타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온화한 미소를 남긴 채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서서히 흩어져 올라갔습니다. 숱한 골을 지키던 수호씨는 그렇게 영원한 안식처로 떠나갔더랍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숱한 골에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되었고 돌석네 삼형제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알부자가 되었지요. 어느 가을날 백발이 성성해진 삼형제가 누렇게 익은 별을 바라보며 밭두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멱살잡이나 했을 그들이었으나 이제는 제법 의젓한 노인이 되어 곰방대를 나눠 피우고 있었더랍니다. 첫째, 금석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가만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참으로 짓궂으셨어. 나한테는 금을 주시고 너한테는 은을 주셨는데 그게 한양 바닥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데는 딱 반나절 걸리더구나. 그러자 둘째 은석이 킬킬거리며 무릎을 쳤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소. 금이고 은이고 주머니에 있을 때나 내 돈이지 써버리면 남의 돈 아니요. 헌데 이놈의 돌밭은 참으로 신통방통하지. 퍼내고 퍼내도 매년 쌀이 솟아나니 말이오. 형들의 말을 듣고 있던 막내 돌석이 밭 한가운데 놓인 큼지막한 바위를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그게 다 이치 아니겠소.
금은은 쓰면 닳아 없어지지만 땅은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더 단단하게 여무는 법이니까요. 아버님은 아마 우리가 그걸 깨닫길 바라고 이 돌밭을 남기신 게지요. 삼형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저주받은 땅이라 여겼던 그 자갈밭이 실은 닳지 않는 화수분이었음을 평생을 바쳐 깨달은 것입니다. 돌석은 바위 위에 막걸리 한 사발을 가득 부으며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김씨 아재, 보고 계시오? 억지 교훈 같은 건 모르겠고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니 이게 장땡 아니겠소. 그 후로도 숱한골 자갈밭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재미난 소문도 돌았는데 추수철만 되면 돌석 내 밭에 놓아둔 막걸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산짐승이 먹은 거라 했지만 글쎄요. 어쩌면 심심해진 김씨 아재가 쌀밥 안주 삼아 한 잔 걸치고 가는 건 아닐런지요. 혹여 여러분도 살다가 팍팍한 자갈밭 같은 신세를 만나거든 너무 낙심 마십시오. 밥 한 그릇, 술 한 잔 나눌 넉넉한 마음만 있다면 귀신도 감복하여 돌멩이를 황금으로 바꿔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